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CPI 관련한 리스크를 하루 만에 좀 해소를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 같은 영향을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내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양매도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또 이 코스닥 지수는 최근 들어서 사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강한 지수 상승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승 흐름을 잘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런 시장 흐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훈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네. 시장이, 오늘 양대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렸죠. 확실히 네. 코스닥이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강하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네, 이제 목요일부터 좀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CPI 지수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2.9%를 전망치를 좀 말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왔죠. 3.2%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또 겁을 먹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금리가 지금 3월달 아니면 5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달 뒤로 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보이면서 좀 미국 시장이 좀 밀렸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전일 개파락으로 좀 밀렸다가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다른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덜 오른 부분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특히나 나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가 매수 여태까지 좀 못 올랐었던 섹터에 대해서 상승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또 코스닥 지수 쪽에서는 여태까지 좀 관심을 좀 덜 받았었던 2차 전지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양호한 시장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코스닥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코스피가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잘 상승이 좀 나왔었던 저 PBR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테마가 형성됐었던 업종이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섹터 쪽으로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는 게 이제 이슈들이 좀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도 이제 다음 주 돼서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숨고르기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보실 텐데요. 21선 자리 돌파해서 올라와서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시작을 했었던 지수가 양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장 중간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일 종가 부근을 지지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아랫꼬리를 달고 시가 자리는 회복은 못했지만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다음 주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이죠. 이제 900포인트가 좀 안 되는 시점인데 이런 자리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서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했었던 업종이나 섹터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두시고 잠깐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시장을 좀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은데 월요일 날이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을 보면 약간 뭐 예를 좀 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직전 고점 자리 부분까지는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런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직전의 고점 자리를 이제 올라온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뭐 어떤 좀 큰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런 뭐 제품들에 의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지만 지수 흐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대형주들의 또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봤었을 때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새롭게 여태까지 좀 올라가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전에 한번 강한 테마였었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잡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매집형 트라이앵글 매매법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하면 또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네, 얼마나 알찬 내용이 담겨 있을지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카카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매서운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선암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26%대의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줬습니다. 금양 역시나 12%대의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서비스 개편과 이용자 지표 개선 등의 힘을 받아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작년 연 매출은 또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하죠. 주가 역시나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에 힘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어제 오늘 강한 주가의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오늘장 기준으로는 장 중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이게 되면서 1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에 안착을 하는 등 연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26%대 시세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에이직랜드 살펴볼 텐데 연휴를 기점으로 좀 전후에 강한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로서 이 관심을 좀 받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죠. 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초전도체 이 검증 결과를 앞두고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가 어제 오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남은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정말로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달 학회에서 이 PCPO SOS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죠. 발표를 앞두고 주가 요동치는 모습이고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요, 네.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네. 비트코인도 잘 봐야 되고 관련한 종목들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주새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로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물론 뭐 저희 주식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만한 뭐 지수라든지 그리고 뭐 곡물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이런 선물 가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체크를 해드리지만 이제 제가 올해에서 가장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 또 이런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코인 하면은 약간 좀 두려운 존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부터 새롭게 좀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거 결제도 안 되는 걸 결제가 어렵고 뭐 변동성도 심해서 이거 뭐 써먹지 못하는 걸 왜 갖고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안전 자산의 좀 하나의 좀 자원처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 금덩이를 가지고도 있긴 하겠지만 꼭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게 데이터상으로 갖고 있듯이 이것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금처럼 어느 정도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전 자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8천만 원 부근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또 1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물론 뭐 내일 당장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시세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을 넘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인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이저 코인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담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좀 괴롭히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갭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으로 빠지거나 다음날도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음봉으로 빠지고 또 이틀 전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갭으로 또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침에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죠.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시가 자리를 지지하면서 바로 슈팅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은 매매가 실제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장중에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들 매매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뭐 관련주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그냥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시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패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잖아요.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매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이제 줄었을 때 거래 대금 줄면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왔을 때 그런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하시기보다는 거래 대금 줄었을 때 한번 우리 기술 투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투자증권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짚어주셨죠.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국내 이 시황 관련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도 세세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시고 관련한 소식들도 함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다음은 카카오가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지금이라도 저희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카카오를 자주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엄청 크게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계속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서 뭐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의 철퇴를 맞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악동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이후에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로 광고비도 그렇고 계속 좀 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광고비가 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뭐 안 좋은 결과도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렸을 때도 카카오는 이제 좀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작년 말부터였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12월 달부터 아마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바닥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2023년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바닥권을 좀 거의 좀 오랫동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4만 원대 정도까지 좀 깨졌다가 다시 한번 5만 원대에 안착하면서 제가 이제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쯤에 이제 카카오를 한번 보유의 의견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뭐 그때 이후로 뭐 엄청 크게 급등한 건 아니에요. 상승한 이후에 뭐 조정도 받았었고, 다시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도 이제 전고점 자리 61,9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뭐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실적 개선, 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09% 정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이건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 물론 5월 달보다도 더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CPI 지수 나온 걸로 봤을 때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데 이런 광고 효과에 대해서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뭐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고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 물론 이제 카카오보다는 저 네이버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커머스 쪽도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분석도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서남이 궁금합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식지 않고 한 번씩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또 전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CC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를 당해서 이제 CCS가 대장주가 아니고 이제 다른 종목들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주가 급등에 의해서 거래 정지를 당하는 날, 물론 이제 공시가 뜹니다. 공시가 떴었을 때 그때 2등주, 3등주로 자금이 이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 뭐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CCS도 그렇고 서남도 그렇고 뭐 덕성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한번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관련주가 한 10몇 개 정도 됐었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3월 4일 날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전도체 이제 박사님이 가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온 건데, 거의 성공한 것처럼 지금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옆에 이제 그 전 시세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서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제 오늘 좀 급등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금요일 날이라는 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옆에 한번 우리가 처음 이 초전도체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등한 이후에 떨어지는 게 또 엄청 크게 빠집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뭐 딱 물려서 이제 잡히면은 거의 한 1년 넘게 또 고생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언제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확실하게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저는 좀 과학적으로는 물론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그런 점은 이제 저도 과학적인 면에서는 좀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주식으로 넘어왔을 때는 관련주가 너무나 위험해요. 확실하게 이제 이걸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눈치 게임을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종목들 차익 실현 많이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분들만 좀 눈치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월 4일이 발표 날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말 전에 한번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만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3월 4일 발표일이니까요. 발표일 전에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요. 금양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금양이 2차 전지 종목들 이 상승에 좀 힘을 받으면서 같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소재 쪽이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호주와 지금 리튬 계약을 좀 맺으면서 이제 IRA 일단 뭐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관련 이슈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뭐 전일 테슬라도 한 2%대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뭐 테슬라의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고 리튬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온 게 아닌가. 특별히 뭐 강한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 쪽 오늘 뭐 반도체 쪽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대신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 당장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물론 뭐 현대차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를 씁니다만은 새롭게 출시되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전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큰 시세가 당장 나오진 않아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일단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적인 구간인데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우리가 제품이 출시됐었을 때 얼리 어댑터들은 미리 다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정말 좋게 됐었을 때 상용화가 되게 그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맞지만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 올해까지는 좀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해요. 아직까지 뭐 전기차 충전소도 인프라도 좀 구축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판매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좀 증가해야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라든지 소재 쪽 물론 전해 쪽은 또 그래도 요즘에 흐름은 좀 괜찮긴 합니다만은 뭐 다른 리튬 쪽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금양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마음고생이 많이들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금양에 대해서 한번 반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좀 굉장히 기대했었던 구간이 이 10만 원대 자리였거든요. 10만 원대 자리를 지지를 해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해줬을 때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21선 자리 돌파하고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10만 원 자리가 깨지자마자 실명 매물이 좀 나오면서 거의 한 8만 원 정도도 깨지고 밀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10만 원대가 이제는 좀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10만 원 자리를 넘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 뭐 거래 대금이 1,700억 정도 터지면서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도 양호하게 들어왔고 여기서 당장 여기서 뭐 장대 양봉으로 이걸
거래량 실린 장대 양보로 뚫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먼저 10만 원대 정도만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구간까지 한 13만 원,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시총이 좀 낮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요. 일단 금양 같은 종목, 좀 시총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비중이 그래도 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이더니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에이직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 오늘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에이직랜드가 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TSMC가 오늘 대만에서 또 신고가를 좀 뚫어주면서 대만 시장을 아예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TSMC에 공급하고 있는 에이직랜드가 오늘 그나마 반도체 업종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저는 한번 6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에이직랜드는 몇 번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도 내드린 종목이니까 한번 6만 원 돌파 자리 한번 좀 노려보시고 신고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목,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솔깃했거든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개발해주신 그 네.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봤고요. 일단 뭐 테마주라든지 이제 급등하는 테마들은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나서 이제 아까 뭐 초전도체 관련주 쪽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일단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드린 종목들이라든지 뭐 단기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나는 좀 그렇게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마인드로 내가 씨를 뿌리고 좀 기다렸다가 싹이 트는 걸 좀 보고 좀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이름은 일단 뭐 매집형 트라이앵글 매매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먼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이제 주가 대비해서 1분기라고 하면 이제 한 60일 정도 되거든요. 60일 정도의 큰 시세를 준 테마나 종목들, 이런 급등했던 시점에 대한 가격대를 찾아가지고 이제 매집하는 뭐 방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아가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시세를 줬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던 종목들은 그런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세력주 같은 경우는 긴 흐름의 매집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세력들이 모아간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력이 된 마음으로 나도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매일 조금씩 뭐 월급 모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좀 커피값 아껴가지고 한 주 사고 뭐 또 밥 5,000원짜리 먹을 거 너무 싼가요? 10,000원짜리 먹을 거 8,000원 먹으면서 돈 아껴가면서 한 주 한 주씩 모아가시면 나중에 그게 뭐 큰 돈이 될 수 있다. 뭐 이래서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매매 방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세력주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크게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조정을 좀 세게 줍니다. 조정을 세게 주고 다시 한번 이런 가격적인 지지, 꼭 제가 이제 라인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세력들이 한번 거래량을 틔운 시점이거나 그 틔운 시점에서 조금 시가 부근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자리에 주가가 이제 횡보를 했었을 때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실적이나 이런 거는 안 봐요. 예, 실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개인들이 좀 알기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거나 이런 테마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정치 테마. 누구누구 관련주다. 이렇게 하면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이번에 총선 관련주는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습니다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관련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정치 테마가 움직였을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처음에 뭔지 몰라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이거 정말 가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하다가 하다가 놓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고요. 또 어디에 투자한다.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어디에 리튬 광산이 있다. 뭐 어디에 금광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급등했었던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 갖다 놓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좀 많죠. 이래야지만 이제 뭐 정확하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매출이 얼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적정 주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라든지 초전도체 이런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유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매집 패턴을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단타를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뭐 급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찾을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이전에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들을 지지하는 구간을 확인한 뒤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자. 물론 시간이 바로 가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상당히 요거는 짧은 기간이에요. 요거 한 달 반 정도 걸린 거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지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재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덕성 차트인데 이런 패턴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초전도체를 예를 들었는데 상승하고 나서 제자리 갖다 놓는 시점이 상승하는 이 상승 초입부, 우리가 처음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요 시점에 시발점부터 거의 이제 지지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주가를 띄워서 세력들이 수익을 좀 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매집하고 다시 한번 띄우고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지지 라인을 확인한 뒤에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이게 이제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3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보는데 이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일정이 어느 정도 좀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한번 설명해 드렸었고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차트적인 면에서 큰 시세가 나온 첫 상승 구간까지 조정을 좀 받은 뒤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횡보하고 횡보한다는 건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 라인이 없으면 안 돼요. 지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됐었을 때 이런 자리가 이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라인을 깼었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지지 라인 한 달 정도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씩 매집을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었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한 뭐 1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급등했었을 때는 두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된 마음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마음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거죠. 지지 구간, 아까 제가 라인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이런 라인들을 이탈했었을 때는 일단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몰빵을 치시면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서 10개 정도로 나눠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집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 5% 이하로 담아보시는 게 좋고 처음 매매하셨을 때 한 2%에서 1% 정도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한 종목에 몰빵 치지 말라고는 말씀 좀 드린 게 어떤 게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한 10개 최소한 5개 정도로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한 가지 테마보다는 여러 가지 테마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게 랠리가 한번 시작되면은 최소한 50% 이상 정도는 시세가 잘 나와요. 많이 나오면 뭐 2배, 3배 이상도 가는데 그거는 뭐 그때 테마에 따라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50% 이상 수익을 날 수 있고 손절을 했었을 때는 뭐 한 20% 정도 손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 대비 손실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좀 여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뭐 빠르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 터져서 안 되고요. 나는 좀 사놓고 종가로만 이렇게 확인한다 이러신 분들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안 알려주면 답답해서 오늘 잠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급등했었던 테마를 매일 체크를 원래 해야 돼요. 오늘 어떤 이슈로 상승했는데 그거를 몇 달 전 거를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거를 이제 HTS 돌려가면서 2,000 종목, 3,000 종목 이렇게 차트 돌려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빠르게 찾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HTS에 보시면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조건을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래 대금은 최소 1,000억 이상 나온 종목. 그러면은 대형주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 아니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자주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주는 역할까지 해서 거래 조건을 1,000원 이상 그리고 10,000원 이하. 그래서 중소형주,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이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찾는 이렇게 뭐 이거 검색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HTS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문 기준으로 할게요. 많이 쓰시니까 여기서 특정 일자라고 치시면 상한가가 있어요. 화면 번호가 0177이에요. 0177인데 요거를 한번 좀 체크해서 좀 보도록 하면은 여기에 거래 대금이라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여기서 사용자 설정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1,000억 이상 하셔도 됩니다. 1,000억 이상 하시면은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쫙 나와요. 물론 뭐 중소형주도 있고 중소형주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가격을 봐야 돼요. 거래 가격을 봐야 되는데 거래 가격이 큰 걸로 하면은 대형주만 나오고 너무 적게 하면은 작은 종목들만 나오니까 뭐 10,000원 미만 하시게 되면 동전주까지 나오거든요. 뭐 그게 간단하게 검색하실 분들은 10,000원 미만으로 하시고 동전주 빼실 분들은 사용자 설정 들어가셔서 1,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게 중요해요. 기간을 3개월 전 이거를 빠르게 좀 보실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10월 달에 뭐 16일 날 어떤 종목들이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졌나.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오른 종목들만 찝으시면 됩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뭐 GSE 16%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15% 이날 이제 보는 거죠. 이때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구간. 그럼 이런 자리가 한 달 동안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재상승할지 이게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 찾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12월 정도부터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메가이CS가 있는데 메가이CS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갔던 구간들이 여기서 나와 있고, 자, 여기 상승이 초입 구간, 상승 초입 구간이 이렇게 좀 라인이 잡혀 있는데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렇게 가격적인 횡보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매집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걸 사실하는 게 아니고 형태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급등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 최소한 2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나와준다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 테마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진 테마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집으로 한번 좀 해보셔도 좋다. 그리고 이탈한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탈하면은 그런 자리에선 손절하면 된다. 이렇게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집형 트라이앵글 이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찍이 짚어주셨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투자증권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참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궁금한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주 말씀 좀 드렸었고,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었던 거는 제가 아까 차트적으로 말씀 좀 드렸듯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제 갭 상승 뜨고 나서 조정도 많이 받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1선 자리를 계속 말씀 좀 드리면서 깨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고 실적도 증권사 쪽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보유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고점 노란톡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렸어요. 이거 정고점 뚫을 때까지 오늘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좋은 수익을 좀 얻으셨을 것 같고, 설날 때 돈 많이 쓰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좀 메꾸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계속 이런 코인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코인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도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물론 알트코인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안전자산의 하나의 상품으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배우세요. 배우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하는 게 주식이 요즘에는 주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보다도 코인이 조금 더 시세가 좋고 잘 갈 때는 이런 코인 쪽으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최소 금액이 굉장히 좀 적어요. 이런 증거금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 잘 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하나투자증권은 비트코인 아까부터 말씀 좀 드렸다시피 8천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시마다 계속 매수하시면서 관련주 쪽으로도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DIT입니다. DIT도 이제 신고가입니다.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HBM 쪽에서 물론 한미반도체가 좀 급등을 해서 다른 대안책으로 DIT를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음봉으로 좀 마감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냥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도 계속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좀 수익을 좀 청산하시는 게, 왜냐하면 또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지 모르니까 비중만 조금 줄여주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종목들 뭐 반도체 업종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샀는데 반도체 업종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 제가 다 피해서 어느 정도 들고 있어도 될 종목들은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좀 매매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고 힘든 시장에서도 좀 잘 수익 낼 수 있게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종목 놓쳐서 너무 아쉽다, 아깝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 마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NHNKCP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관련한 전략들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 관련 이슈에 묶여있는 기업이 알리바바의 시가총액 자리도 넘보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네. 나왔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NHNKCP입니다. 어렵죠. 영어가 많이 들어왔는데 옛날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뭐 관심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뭐 익스프레스 뭐 이런 쪽이 중국 쪽 이런 쇼핑몰 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도 한번 좀 설 명절 해가지고 이제 특별 할인 들어간다라고 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제품을 구매해 봤었는데 확실히 저렴합니다. 물론 제품 퀄리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싼 거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실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과연 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많이 안 썼던 이유가 지금 테무죠. 테무의 결제 서비스 때문에 매출액이 작년 영업 대비 한 42% 정도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걸로 좀 보이는데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뭐 NHN KCP 뭐 저점에서부터 이제 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가장 큰 서비스의 문제가 배송 기간이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물건을 사면은 거의 잊어버릴 때쯤 와요.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줄었을 때가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론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샀나 싶었는데 이거 또 결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을 때 왔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이내로 끊고 이제 하루 정도 우리나라 거의 배송 기간만큼 빠르게 지금 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제 관련주로서 대한통운, CJ 대한통운도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왔었고요. 뭐 KG 인시스도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NHN, KCP가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저는 뭐 차트적으로 맞섰을 때 지금 한번 또 갈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2022년, 21년부터 계속 조정을 좀 받아서 바닥을 알지 못할 정도로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건 뭐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점 확실하게 지지가 나온 구간은 10,000원대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 지금 고점 대비 이 저항대 라인 있잖아요. 요거 일단 뚫어준다. 지금 거래 대금이 최근에 12월부터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자리만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15,000원 이상,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가능한 자리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이런 박스권 뚫어주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볼 수 있어서 다음 주 정도 한번 더 공략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내일 장에서 바로 좀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시가 자리를 일단 미국 장을 좀 봐야 돼서요. 뭐 제가 항상 종목들 말씀 좀 드릴 때 물론 다음 날 바로 시가로 잡는 거를 뭐 권해드리긴 하지만 뭐 간혹 미국 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 눌림목을 좀 기다린다든지 지지 라인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방송만 보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노란 속방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종목은 말씀 좀 드리지만 정확한 매수 타점은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지만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도 함께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아쉽게 하락 전환을 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매집형 트라이앵글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1타 주식은 NHN KCP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